신중호의 신중한 시선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증시는 계속된 물가 지표와 금리 변동성으로 인해서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해주지는 못했습니다. 다행히 물가와 특히 기대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고 있는 점이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번 주에도 미칠 영향까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지표 그리고 나올 만한 모멘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표 먼저 볼게요.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차트입니다. 물가와 관련된 지표는 상당히 많습니다. 뭐 PPI도 있었고 CPI도 있고 그 안에 보면 또 핵심 물가 헤드라인 이렇게 많은데 또 굉장히 중요한 게 앞으로의 물가 지수에 대한 기대치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시건 기대 인플레이션 추이, 연준에서도 상당히 중요시하는 지표인데 여기 이제 급등과 급락에 보이는 차트가 앞으로 1년 동안의 기대 인플레이션에 대한 조사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급등할 때는 당연히 주의 깊게 봐야 되고 긴축에 대한 우려가 높다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3.3%까지 내려왔습니다. 전월에 3.4%, 즉 앞으로 1년 이후의 기대 인플레이션에 대한 소비자들 그리고 투자자들의 어떤 전망치가 그래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지난주 후반에 조금 안도 심리가 부각이 됐다. 특히나 빨간색으로 보이는 장기 인플레이션은 굉장히 오랫동안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연준에서 약간 뭐랄까요, 금리에 대한 생각을 조금은 거둘 수 있는, 그리고 비둘기파적인 생각을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지표가 하나 있었다라는 점을 좀 주목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난주 특히 한 2주 동안 시장을 괴롭혔었던 금리의 방향성에 상당히 중요한 모멘텀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음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2년물이야 연준의 정책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크게 변화는 없지만 장기 금리, 특히 미국의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4% 이상 높아지다 보니까 흔히 말하는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고통을 주고 있는 거예요. 주식이냐 채권이냐 우리가 비교를 할 때 일드 갭이라는 차트를 많이 보는데 일드 갭이 뭐냐면 주식을 채권 수익률과 비교하는 겁니다. 이게 근데 채권의 금리가 높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앉은 자리에서 주식의 매력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고성장주들, 특히 엔비디아를 비롯한 AI와 관련된 성장주들이 그동안 좀 버블 우려가 높아졌던 것도 금리가 높아졌기 때문인데 최근에 이 차트가 의미하는 바는 조금은 금리에 대해서 안정을 찾을 수 있지 않겠냐라는 측면에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BOA, 즉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채권 시장과 관련된 자금 유입에 대한 차트를 보여드리는데 2023년에 이렇게 보시기에도 급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금리의 레벨이 너무 매력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지금 기대 인플레이션이 더 높아지지 않고 이번 주에 FOMC 의사록이 7월께 나오는데 시장 예상만큼 뭐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더 높아지긴 하겠지만 아니면 인플레이션을 조금 잡으려면 어느 정도 긴축은 필요하다라는 어느 정도 시장에서 알고 있는 정도의 컨센서스라면 높아진 금리에 대한 매력도가 더 부각이 되지 않을까. 왜? 이렇게 이제 투자자들도 금리 자체가 너무 높은 거를 매력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물론 채권을 사겠다라는 인식이긴 하지만 채권을 사면서 어떻게 될까요? 금리가 안정을 찾게 됩니다. 금리가 안정을 찾게 되면 그동안에 우리가 시장에서 우려했었던 부분들이 조금은 완화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 금리가 높아졌던 게 QT, 양적인 축소, 채권을 파는 거죠. 재정 적자로 인한 채권 발행량, 그리고 일본의 투자자들이 미국의 주식시장, 특히 채권 시장에서의 투자를 좀 줄이는 YCC 조정 등이 있었는데 거꾸로 이제는 인플레이션이 아까 좀 둔화될 수 있다. 기대 인플레이션. 그리고 경제 성장률이 최근에 조금 둔화되는 부분, 금리 인상 사이클이 마무리됐다라는 게 더 부각이 되면서 채권 금리가 안정을 찾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1, 2주 동안에 시장을 괴롭혔었던 부분들이 채권의 어떤 수요로 그리고 수급으로 유입이 되면서 조금은 시장에서 악재가 해소되는 구간으로 보일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나라 시장 그리고 앞으로의 모멘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모멘텀은 결국 수출, 소비입니다.
이번 주에 중국과 미국의 소매 판매 데이터가 나오는데 중국과 중국의 소비 시장을 합치면 글로벌 수요의 4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두 국가의 지표가 어떻게 나오는지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3년에서 2024년으로 넘어올 때 소비 시장이 한 31조 달러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23년은 한 5.5%의 전년 대비 소비 시장의 증가가 있었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4% 중반으로 그 증가율이 떨어지는 그런 리스크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상반기 내내 우리나라도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권에서 유지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다만 이번 주에 나오는 지표를 통해서 전년 대비 증가율이 조금은 회복이 하면 즉 중국 같은 경우에는 한 4% 후반,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 1% 중반의 성장이 나와준다면 그래도 소비 시장이 30조 달러가 넘는 부분에 대한 기대치가 올라설 수는 있습니다. 그동안에 물가가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소비가 나쁘지 않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수출 시장도 우리나라 수출 데이터도 그래도 견조하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지표가 나올 텐데요. 내일 우리 휴장할 때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수요일부터 빠르게 소비와 관련된 소매 판매의 결과치와 관련된 지표가 한국 시장에 전체적인 그림을 만들어가는 데 도움을 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우리나라 반도체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브리핑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물가에 대한 부담이 좀 많았는데 기대 인플레이션이 그래도 잘 안정이 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최근에 변동성을 보였지만 금리 레벨 자체에 상당한 매력을 느끼는 투자자들이 생기고 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소비 지표가 중요한데 우리 휴장 이후에 수요일부터 본격적으로 모멘텀이 부각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중한 시선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